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삶을 이어가는 용기일까요? 66세 박성호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3년간 멈춰버린 시계처럼 살았습니다. 감정을 비우고 사람을 피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어느 날 59세 이정은 씨가 그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캐묻지 않는 따뜻함, 강요하지 않는 위로가 성호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딸은 이 관계를 배신으로 여겼고 정은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거와 현재, 가족과 사랑, 용서와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두 사람. 그들은 과연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 집안 시계들은 멈춰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는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킨 채 그대로였고 침실 탁상 시계도 같은 시각에 정지해 있었어요.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 성호는 집안의 시계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슬픔도 커지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죠. 장례를 치른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성호의 하루는 여전히 그날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길을 따라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 입구에서 정확히 10분을 걷고 연못 옆 3번째 벤치에 앉아 편의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공허함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고 입가에는 미소도 주름도 없었습니다. 성호는 감정을 비우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찾아온 고통이 너무 컸기에 그는 스스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기쁨도 분노도 그리움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66세의 남자는 감정이 닳아버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반복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 동네 반상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주말 공원 정화 봉사활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성호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공원 입구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끼를 받아 입고 쓰레기 집게와 봉투를 챙겼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그의 옆에서 들려왔어요.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성호가 고개를 들자 회색 조끼를 입은 여성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성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그의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보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침묵을 채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성호는 쓰레기를 줍고 여성도 묵묵히 같은 일을 했어요. 1시간 가까이 함께 걸었지만 둘 사이에 오간 말은 이쪽으로 가볼까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호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정은이에요. 이 동네 산 지는 1년쯤 됐어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또 뵙겠네요. 정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 사는지도, 뭘 하는지도, 가족은 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나누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떴어요. 성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필요 이상의 친절도,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 그 거리감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멈춰있는 시계들을 지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는 아내가 아닌 회색 조끼를 입은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정은 과연 뭘까? 다음 주 토요일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를 하고 서랍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옷장 한쪽에 걸린 낡은 조끼를 보다가 손을 뻗었지만 이내 다시 걷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정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성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집이 가까워서요. 정은은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공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말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 공원 참 좋죠?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조용해서 좋아요.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아서요. 정은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가에 희미한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봉사활동이 끝난 뒤 성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공원 입구 맞은편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성우는 아메리카노를, 정은은 따뜻한 허브차를 주문했습니다.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둘 다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저 이혼한 여자예요.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찻잔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게 깨졌어요. 3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정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된 태도가 성우에게는 묘한 존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3년 전에요. 성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라는 흔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성우는 오랜만에 얼굴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이후 성우는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봉사활동 날짜를 수첩에 적어두고 전날 밤에는 옷을 미리 준비했어요. 정은과의 만남은 인사해서 함께 걷는 시간으로 그리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공원 연못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정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성우는 무심코 그녀의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요.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은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은은 대답하지 않고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진 것을 성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우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 박수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 반찬을 들고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뭔가 달라진 걸 감지했어요. 아버지의 옷차림이 예전보다 깔끔했고 집안 공기도 덜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나가세요? 수진이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응, 공원 봉사활동 좀 하고 있어. 봉사활동이요? 아버지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거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를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엄마 사진이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내의 미소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전 그냥 엄마가 외로울까 봐요. 그렇게 오래 함께 사셨는데. 수진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거실 사진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과 정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가슴 한쪽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성우는 평소보다 늦게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은은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가 다가가자 정은이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성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은은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곁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까지 같이 걸어가실래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택가 골목을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성우는 정은의 어깨가 자신의 어깨와 스치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가 제 집입니다. 성우가 골목 끝 2층 집을 가리켰어요. 좋은 곳에 사시네요. 정은은 집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들어가지 않을게요. 여기서 돌아갈게요. 왜요?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뵈어요, 박 선생님. 성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거리두기가 오히려 성우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진이 또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이 아니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노인정에서 나눠준 건데. 수진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수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공원 봉사활동 안내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매주 가시는 거예요? 응, 요즘은 거의 그래.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거기서 누굴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성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태도에서 뭔가를 확신했어요. 그날 이후 수지는 토요일 오전이 되면 공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함께 걷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이정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지는 우연을 가장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성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여기는 왜?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수진의 시선이 정은에게로 향했어요. 정은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수진아, 여기 이정은 씨는 나와 같이 봉사활동하는 분이야. 정은 씨, 이쪽은 제 딸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봉사활동 하신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 시선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뵈어요. 정은은 성우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수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분이랑 자주 만나세요? 봉사활동 할 때만 봐. 그래요? 꽤 친해 보이던데요. 수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은의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토요일 봉사활동에는 나왔지만 이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카페에 가자는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정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성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아내의 사진이, 모든 게 그를 묶어두고 있었어요. 한편 정은의 삶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정은아, 나야. 민호야. 정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남편 최민호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부탁이야.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커피 한 잔만 하자.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정은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요. 정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미안해. 나는 아직 살아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민호는 약속 장소에 정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왔어? 민호가 정은을 보자 일어서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정은은 마주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할 말만 하세요. 길게 있을 생각 없어요.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 한때는 부부였잖아. 그 얘기 꺼내려고 부른 거예요? 민호는 입을 다물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만 남았고 집도 다 날렸어. 정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도와줄 수 없을까? 당신이 나한테 받은 합의금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말도 안 돼요.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민호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제발, 정은아. 나 정말 막다른 골목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은은 그 눈빛에서 예전의 남편을 떠올렸어요.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기대던 약한 모습의 민호를요. 그날 이후 민호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얘기였지만 점점 과거의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애들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갔던 거, 당신이 아팠을 때 내가 밤새 간호했던 거. 민호는 정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을 건드렸습니다. 정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은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만나줄 수 있어? 지금요? 밤인데. 제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은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역앞 호텔 커피숍에 있어. 올 수 있어? 정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라운지가 아니라 객실 번호를 문자로 보냈어요. 정은은 핸드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문을 두드리자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들어와. 여기는 왜? 라운지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가 조용하잖아. 정은은 불안했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그녀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어서 앉아.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정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손 놓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은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으며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민호 씨, 그만해요.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민호는 정은을 끌어안았어요. 정은은 밀어내려 했지만 민호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습관이, 오랜 기억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정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 시트는 구겨졌고 정은의 옷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정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도 민호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정은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전화를 받았어요. 다시 호텔 객실에서, 외곽 모텔에서 그와 만났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어요. 역시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도 그걸 느꼈지만 외면했어요. 어느 날 성호의 지인이 우연히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외곽 숙소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지인은 성호와 같은 공원 봉사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토요일 봉사활동 날 그 지인이 성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혹시 이정은 씨랑 친하세요? 네, 그런데요. 그게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이정은 씨가 어떤 남자랑. 지인의 말에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꽤 가까워 보였어요. 성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날 저녁 성호는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 씨, 잠깐 만날 수 있어요? 네. 갑자기요? 정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어요.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그 순간 정은의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성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성호는 정은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저녁 6시 정은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어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택시는 국도변 모텔 앞에 멈췄어요. 정은이 내렸고 주차장에는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민호가 정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안으로 사라졌어요. 성호는 차 안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돌아섰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은은 모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샤워실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했어요. 샤워를 마친 민호가 나왔습니다. 가운을 대충 걸친 채 침대에 앉으며 정은의 어깨를 감쌌어요.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멈췄어요. 갑자기 왜 그래? 이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끝났다고?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 너도 원했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정은은 일어서서 옷을 집어들었어요. 민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정은. 너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래? 뭐라고요? 내가 힘들 때 너가 돈으로라도 제대로 도와줬어? 합의금 받아놓고 인색하게 굴면서 민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니라 탐욕만 있었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네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 당연하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나는 빚더미에 앉아서. 그만해요. 정은은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챙겨 들었어요. 민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려면 가. 근데 알아? 넌 어차피 나한테 다시 올 거야. 너 같은 여자 받아줄 사람이 어딨겠어? 정은은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성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분노보다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뭐였을까? 성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시 살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일어나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어요. 옷가지, 액세서리,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성우 씨,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 혼자 남겨서.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을 멈추지 말아요.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세요.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성우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내는 성우가 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아 두려웠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비워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들어온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같은 시각 정은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성우와 쌓아온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성우의 번호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금 중에서 500만 원만 빌려줘. 채권자들이 난리야. 제발. 정은은 문자를 읽고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전 남편 관련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증거가 있어요.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숨긴 재산이랑 외도 증거요. 법적 대응하고 싶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민호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호텔 영수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혼 당시 민호가 숨긴 계좌와 부동산 자료도 확보했어요.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성우는 다시 말이 없어졌고 표정은 더 어두워졌어요. 공원 봉사활동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표정 보면 알아요.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봐. 무슨 얘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착각이었어. 성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성우는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예전과 달리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기보다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은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무너진 자리에서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맑은 하늘이 온다는 것을. 2달 뒤 법정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정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호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은의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민호가 이혼 당시 숨긴 계좌 내역, 부동산 증서, 외도 증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호가 정은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녹음까지 제출됐어요. 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이혼 후에도 원고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차액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사기 및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민호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민호를 정은이 불렀습니다. 민호 씨. 민호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당신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나를 이용하기로. 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살기 위해서였다고. 그게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이유가 돼요? 사랑한다고 속이면서 돈만 노린 게 정당화돼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법이 정한 대로만 하세요. 정은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돈을 지켜냈지만 잃은 것이 더 컸습니다. 판결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호의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사업 관계자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호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결과였어요. 한편 성우는 판결 소식을 공원 봉사 모임 회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들으셨어요? 이정은 씨가 전 남편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대요. 그래요? 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은이 민호와 다시 엮인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 사기쳤다더라고요. 재산 숨기고 이혼했대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직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저 엄마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뭐라던? 다시 사랑하라고 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혼자 남아서 아파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엄마 자리를 누가 대신하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호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수지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랑 여행 갈래? 네. 어디든 좋아. 둘이서 좀 쉬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고 회를 먹었고 밤에는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분, 이정은 아주머니 좋아하세요? 성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요? 상처받았어. 많이. 근데 성우는 말을 멈췄어요. 그래도 미움은 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은 컸지만 정은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반대 안 할게요.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는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한편 정은은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나갔지만 성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편지를 썼습니다. 성우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편지였어요. 민호와의 관계, 자신의 잘못, 그리고 진심이었던 감정까지. 하지만 보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서랍 안에 고이 접혀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성우와 정은은 같은 별을 보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성우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옷가지, 액세서리, 화장품, 책들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성우는 아내가 즐겨 입던 가디건을 펼쳐들었습니다.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보, 이제 괜찮아. 나도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성우는 중얼거리며 옷을 정리했습니다. 기증할 것과 버릴 것을 나눴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아내의 사진은 침실 서랍 안으로 옮겼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성우는 누가 보낸 건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정은의 글씨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 선생님께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씁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남편 민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미련과 동정심에 흔들렸어요. 그가 힘들다고 했을 때, 외롭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선생님과 가까워지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 남편이 나타나 모든 걸 흔들었어요. 제가 약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고 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생님께 큰 상처를 드린 것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제 전 남편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리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웃으시길,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은 올림. 성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은의 고백은 솔직했고 변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성우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당장 답을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공원 봉사활동에 나왔어요. 성우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피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정은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은의 표정은 예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봉사활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정은은 혼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은 씨. 정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성우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쥔 물병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부담 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읽었습니다. 여러 번요. 성우는 정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가 났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그랬냐고. 정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과거를 정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집에 있는 시계를 멈춰놓고 살았으니까요. 아내를 보내지 못하고 갇혀 있었어요. 정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과거에 묶여 있었던 거죠. 네. 저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은 쉽게 용서는 못하겠어요. 당연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서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 잘못에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온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네. 천천히 가요.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정은도 따라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나올게요. 그럼 그때 봅시다. 성우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정은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멀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뒷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분명 고개를 끄덕일 거라 믿었어요. 정은도 집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정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직하게 걷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세요. 응, 너도.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수진의 말에 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딸. 전화를 끊고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아직 완전한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처럼요. 정은도 같은 달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공원의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고 연못가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성우는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에 나갔어요. 정은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처럼 나란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정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성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보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 성우가 물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공원 입구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성우는 아메리카노를, 정은은 허브차를 주문했습니다. 몇 달 전과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러웠지만 더 진실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딸이랑 여행도 다녀왔어요. 좋으셨겠어요. 네, 수진이가 많이 이해해줬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어요. 손이 예전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주셔서요.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기회라기보다는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용서하는 법을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될까요? 네,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음식, 책,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둘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공원을 다시 걸었어요. 연못가 3번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우가 처음 혼자 앉아있던 그 벤치였어요. 여기, 선생님이 자주 앉으시던 곳이죠? 정은이 물었습니다. 네,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매일 여기 왔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뭐 하셨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석양이 비쳤어요. 주황빛이 물결 위를 흔들렸습니다. 이제는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같아요. 정은이 대답했어요. 저도요. 성우는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도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것이 전해졌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여보, 나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성우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잊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였어요. 사랑했던 기억은 간직하되 그 기억에 갇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은도 집에서 민호와 관련된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편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넣어 창고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앞만 보고 걷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진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정은도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오늘은 왜? 인사드리려고요. 수진은 정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정은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정중히 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불편하게 해드렸죠. 죄송해요. 수진의 말에 정은은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당연한 감정이셨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딸.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수진은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성우는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따님이세요. 네. 제가 복이 많죠?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선생님, 네. 제가 진심이었다는 거 믿으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요. 이제는요. 고마워요. 정은의 손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올 거죠? 네, 나올게요. 그럼 그때 봐요. 네, 다음 주에요. 두 사람은 일어서서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성우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완전한 새 출발은 아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정은도 발코니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뀔 거예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노년은 이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분명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는 두 사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벤치, 연못이 보이는 그곳에요. 그들은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나란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의 손은 아직 맞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손들이 만날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요. 비워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 상처 위에도 새살이 돋는다는 것. 성우와 정은은 그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용기일까요? 배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